대한민국의 제1의 국가 유공자는 물론이고 이 나라의 그 빈부라는 아주 치욕스러운 6개월 연장선 그의 빈부국가라는 그 치욕스러운 단어와 현상을 없앤 분들이 바로 월남천전 용사들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공적 좋습니다. 그거를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평가를 안 했다고 칩시다. 그때 당시에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하지만 당시의 위정자들이 처절히 범죄 같은 수법으로, 이건 범죄 같은 수법이 아니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형님들의 공적과 그 피 흘림의 대가를 처절하게, 마치 이 땅속 수천 미터 깊이에 잠자고 있는 원자재처럼 박아놓은 것처럼 희석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수천 미터가 아니라 한 뼘도 안 되는 지그들 방석 밑에 덮고 하나하나 빼먹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그 피 흘림의 목숨값이 비밀 계좌로 있느니 연장선에 오늘 현실의 정치권에도 소유하고 있느니 이러한 헤게모니한 정치권의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한 소문이 있다면 한번 뒤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그들끼리 만든 사정기관의 검찰이니 국가안전기획관이 경찰 이런 것들은 지그들의 족속기관이니까 놔두고 국민 명령으로 국민의 영장을 가지고 뒤져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러한 조직은 이 땅의 제도라는 이름으로 또 권력의 운영자라는 명칭으로, 그리고 한 가지 쭉 끌어내려서 정치적인 배지를 달고 있을 자격이 없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님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는 내용에 대한 전제, 본말의 사실을 안 지가 반년이 안 됩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제가 시민운동사의 역사를 근 반세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월남전에 이 비밀을 몰랐다는, 얼마나 처절하게 은폐해놨다는 겁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왜곡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주정권이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마저도 이거 까라 하니까 뭐가 두려운지 콧구멍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형님들을 돕기 위해서 얼마 전에는 그 SNS를 통해서 서영수가 비전투자인데 왜 우리 월남 문제를 이렇게 해주는 건 고마운데 우리 돈만 받게만 해준다면 그 이상이 어디다 이게. 아, 참 슬펐습니다. 빚쟁이도 돈을 갚으려면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돈을 언제 어느 시기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있든가, 이 적어도 차용증 정도는 있어야 채무 채권 관계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님들의 돈은 어디서 증발된 겁니까? 그것을 깔려면 유신을 까야 돼요. 유신을 뒤집어 보려고 하니까 유감스럽게도 저는 어느 정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대는 중도단체라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떠들면 뒷구녕을 열어요. 정치권에서. 그리해서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저희 시민사회운동에서는 17년간의 장기 독재에 대한 민주정권에 대한 그러한 반한 정권이라고 저희들은 아직도 역사적으로 저는 솔직히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쪽에서는 보릿고개를 해결한 우리 유신정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 하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형님들의 이 피해 목숨값이 증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당시의 통수권자의 잘못된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지금 산자의 입장이 아니고 죽은 자의 입장이니까 적어도 원수로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 제야나 일부 성향이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이야 부관참시하자 그러겠죠. 묘래도 파헤치자고. 그러나 그거는 우리네 역사에서 상당히 독재든 우리 민주정부 죽은 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모욕적인 것은 일단적으로 보류를 하고 적어도 우리 국민은 우리 민족성은 예의범절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지금 특별법을 다 국회에 제안했고 여기 몇 번 우리 동료 전호 선배들과 유가족 중에서 SNS에 요즘 국회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선배들 앞에 가려져 있으면 이거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게 일종의 방해 공작이에요.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유튜브도 지금 나갑니다만 무슨 뭐 포괄적 우리 그 배상에 관한 법률안 이게 뭔 뜻입니까? 그러면 어느 국회의원이 이건 극대치보다도 가치가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게 1000배는 더 이상이 높은 겁니다. 시민운동이 확률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수진영 어느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진보 쪽에서 그래 뭐 우리 월남 다녀온 영웅분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고 각종 수당을 올려주는구나 당연한데 지금 현재 그분들의 그 월남 참전에 대한 왜 급여를 언제 어느 시기에 증발시켰으며 어느 정치권의 통수권자로 하여금 명령은 없었느냐 그걸 알아야 국가 예산이 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김장건 헌정에서 우리 국민연대 상임고문이신 김장건 장관님도 모시고 우리 허범구 우리 그 검사장 출신했던 우리 허범구 전 국회의원님도 모셨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특별법을 어떻게 만듭니까? 적어도 채권에 대한 채무 발생에 대한 원인은 파악해야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동조해서 내가 낸 세금 일부를 편성해서 주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곳에 참석하신 선배님들 있죠. 지금 아직도 그날 3월 30일 날 의연하게 제가 그 집회할 때 우리 그 당시 우리 청년 경호팀 여기 팀장도 오늘 참석했습니다만 저기 무대에 선 저놈이 쓸데없는 말을 하려면 월남 참전 용사들을 좀 회의에서 동원해갖고 이형 우리가 집회 이 마당 깔기가 힘드니까 청와대 문재인 맥다로 가자고 그런다고 바로 저지당했어요. 저희들한테 보이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아직도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현 정권을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해요. 문재인이 지금 잘못하고 콧구멍 파고 있다가는 제가 촛불의 주역이기 때문에 다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무의 발행에 대해서, 우리 목숨 수당의 발행에 대해서 발생하게 된 원인, 적어도 진상에 관련해서는 국민께 규명한 자료를 내놔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배상에 관한 법률은 발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본에 저희들이 만든 것이 바로 진상규명에 관한 건이에요. 제가 아까 자막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순서를 다 바꿀게요. 사회자분. 바로 우리 고모님들 축사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국민이 요즘에 저만 시민운동하는 저만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똑똑한 젊은 층의 국민이 월남 참전처 어르신들이 부르짖는 것, 유튜브 기타 이런 걸 보고 당시 유신 정권에서 저분들의 목숨 수당, 전투 수당을 그 정치권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유신 정권이 자행한 아주 극랄한 행위였다는 걸 요즘 젊은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근본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안되죠. 내년 21대 국회 진상 지금 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저기 국회에 있는 애기들이 한 대여섯 놈이 지금 제안을 해놨어요. 이게 여기 우리 모신 우리 국민연대 상임고문님들 몇 선을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셨잖아요. 복수 법안이 있어버리면 법이 이게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리고 어떤 놈이 한 거는 이거는 지금 인기 영합이야. 지네들 당에 그나마 하나 체면 치대식으로. 왜 당시에 월남천전에 우리 용감한 선배들이 몇몇이 정당을 방문하고 국회의원 방문해서 걔네들 방에 가서 우리 억울하게 빼앗겨 목숨값이 있으니까 이 찾아주는 방법 좀 해라 그래. 그거는 아이고 어르신 제가 이거 하나 내게 끄적끄적 해갖고 그냥 국회 제안해 놓은 거예요. 저는 왜 형님들 일이 잘 되는데 제3지대에 있는 국민연대가 도와드린다는 명분을 이렇게 부르짖는 제가 특별법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선배님들 지금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저 뒤편에 공익법은 월남천전 전국 유공자 천용백 발기대라고 현수막이 걸려있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번 5월 30일 날 서대문 체육관이나 프레스센터 지금 장소가 두 개가 지금 저울질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바로 우리 선배님들이 바로 저와 같은 사고를 가지신 선배님들이 함께 바로 공공법인 출연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뜹니다. 7월 달에는 그 단체가 깃발을 꽂고 아까 제가 그 많은 장소를 왜 보고드렸냐면 아까 이 화면에 나왔던 게 장충체육관입니다. 거기서 한다는 의미로 많은 영상 중에서 그걸 삽입시켰던 거고 거기서 바로 월남천전 전국 유공자 총연맹이 국민적 사랑과 국민적의 뒷받침으로 지지 속에 출범을 한다. 이번에는 왜 국민단체와 각계 정치권 이런 데서 다 참여를 하고 감시 속에서 그들을 출범시키는가? 그것은 우리 여기 참여하신 선배님들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절대 월남 얘기만 나와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죄송합니다만 제가 국민연대 의장이라도 소속된 단체를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참석하겠다고 했죠? 그 뒤로 참석 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일단은 뭐 곡주도 한 잔씩 돌아갈 거니까 미리 먹었다고 생각하고 취기로 말씀드릴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도둑놈들 집단에 우리가 뭔 들러리 한다고 국민연대 의장이 양대 공법단체가 국민 혈세를 연간 1,000억씩 도둑질 해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직깡패 흉내를 내고 수십 년간 이 땅의 사회 질서를 어리핀 그 자들이 갑자기 내 목숨값 내놓으라고? 우리가 왜 거기 참여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형님들 동의하십니까? 거기서 저는 옥기가 났습니다. 야, 그렇지 않다. 이 330 대회를 준비한 그 선배님들, 그 몇 분의 그 지도자분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전국 몇몇 촌촌에 있는 그 불특정 대다수의 우리 천정용사들은 일개 지도부의 몇 마리의 도둑놈들의 행각도 여전껏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정치판하고 똑같다. 대통령이 국가를 잘못 운영하면 더러운 쪽발이말이 개입된 아사라피안이 되듯이 이분들도 먹이 사슬에 길들여져 있는 그들의 도적질의 이용만, 명의만 이용당한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옛날 말로 시체 말로 말하자면 우리 독립군과 같은 선배님들이죠.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자면 박통, 홍기소, 저기 우영이 선배 같은 울산에, 그리고 부산에서 오신 저와 같은 종신 이상하게 우리 서씨 형님들, 이분들이 이번에 월남 참전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만한 결기를 다져준 게 묘하게 정치권에서는 영남권이 뭐 어느 놈들의 뭐 안방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결기를 주셨어요. 저에게 채찍을 했습니다. 그 NGO 단체 의장이라고 간판 갖고 다니지 말고 우리들을 위해서 같이 싸워라. 이걸 놓칠 수 있겠습니까? 제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근본 진상규명법을 저희들이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통계적으로 약 30명 정도 뭐 돈하게나 이름 빌려줄 놈들은 많아요. 솔직히 우리 헌정의 공무님들이 요 오셨는데 최고 지도부 이 형님들이 여야에 갈려있는 고문님들인데 소속 국회의원들 애기들 보고 이놈아 좋은 법이니까 서명하라 그러면 한두 놈만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법의 서명에 대한 내용은 용기 있는 여야 국회의원 표시 한나게 몇 사람 뜻이 모아졌고, 그래서 아마 장충체육관 전에는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은 제출됩니다. 그런데 또 법안을 내서 언제 통과시킬 거 하죠? 천만 남았어. 전자에서가 살짝 보고 드렸죠. 이제는 형님들의 그 결계에 대한 투쟁 장면이 몇 번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월남의 피해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다 알아요. 그러면 정치하는 애기들은 보고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게 뭡니까 하면 그때는 저한테 맞아준 거예요. 이런 새끼가 무슨 국회의원이 싸가지 없이 집구석 가서 애기나 보라 그러죠. 국민연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게 이게 아우입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진상규명이 형님들께 제가 그대로 보고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어릴 때 원래 원칙이라고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뜻을 빌리자면은 진상규명이 먼저, 그 다음에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어라고 던져놓으면 몇 년가 그래요. 형님들 연세건. 저도 내 나이가 간단해. 문재인이 보고
전번에 손편지 주고 청원서 낸 거 하겠다고 했으니까 자 만들어. 이거 안 하면 넌 죽는다. 내려와. 맞추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여태껏 누구를 좋아한 거하고 벗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와 친한 내 동급밖에 벗이 있어. 우리 법과 이렇게 잘 지내다가도 돈 문제가 거래됐든 그 친구로 하여금 내가 좀 갚아야 될 뭐가 있든 그 친구가 나한테 갚아야 될 뭐가 있든 이러한 문제를 차치하고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놈이 오리발을 내밀면 내가 너한테 빌려간 적이 없는데 천만의 말씀. 넌 막 맨날 며칠날 니네 어머니 뭐 계신 데서 나오고 니네 집안에 뭐뭐 한다고 해서 빌려갔잖아. 새끼야, 네 어머님이 증인이잖아. 이 증인은 차고 넘치는 게 진상규명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무슨 뭐 유튜브 봐봐요 한번. 목숨값 받으러 가대. 연병아 목숨값 받으러 오라 그래요. 청와대 앞에 가서도 오줌 쌀 때도 못 찾는 사람들이 무슨 목숨값 내놓는 거야? 안 그러세요? 안방에 앉아서 맨날 손가락이나 두드려서 이렇게 벽기를 다지는 우리 형님들, 이 복잡하게 머리만 아프게 하고 속이나 썩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달콤한 말 던져가지고 쌈짓돈 털어가고 이러한 호로 상여로 좀도둑놈들 이제는 형님들이 때려잡아야 돼. 이거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형님들의 이런 문제가 세상에 불거지기 전에 바로 형님들의 공이 컸어요. 우리 저 뒤에 배동환 선배가 앉아 계시지만 고육죄의 더러운 범죄 비리를 낱낱이 공개하고 놈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불과 몇 달 만에 1년 만에 11번 15번씩 이사를 다니면서 요 도둑놈들의 사악한 행위를 공개한 이러한 영웅들도 있고, 우리의 뜻은 제3지대이지만 시민단체 너희들이 목소리가 맞다 하고 그 마음을 던져줘가지고 저희들이 야밤도주 하고 싶어도 도주 못하게 가 그만 끈끈한 연정을 남기게 한 박동 선배님 같은 분들도 있고, 그것이 버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왜 화상을 또 보여드렸냐 하면은 바로 저에게는 저러한 자산이 있어요. 서영수 개인 자산이 아니고 국민이 주어진 명령의 자산입니다. 이제 오늘 밝은 대를 준비한 것은 바로 저들의 동참을 끌어내므로써 정치국 하는 놈들이 뭡니까? 주판을 두드리는 선수가 바로 정치권 아닙니까? 우리들 이 머리 숫자가 그야말로 번데기 숫자가 하나둘인지 아세요? 왜 역사적인 330, 4.16 행사가 국가 역사의 기록으로 지금 보존 단계로 들어간지 아세요? 바로 형님들의 그 가치관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백몇십 개가 동참해야 했다는 그 원리와 진실이 있기 때문에 된다는데 공감들 하십니까 형님들? 오늘 이 아과 뭔 더 이상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범하시는 새롭게 국민적 사랑에 이 굶주렸던 우리 형님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저 뒤편에 있는 월남천전 전국 유공자 총단맹 발기대회가 우리 사실은 영남권에 수도권에는 뭐 몇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남권에 있는 선배들이 발긴 대회로. 그래서 금월 말일날 치르는
전국준비위원회는 수도권을 총망라한 분들이 다 결집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체육관에서는 저희 광고 능력을 총동원해서 가급적이면 제도에 또 이 법인을 관장하는 적어도 단체장, 장관 정도는 머리끄댕이를 끌고라도 제가 데려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결실을 받아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발굴대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사회자 우리 선생님 조금만 쉬셔도 돼요. 제가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형님들 모시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제가 소개를 해올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상임고문님은 현역 때부터 모셨던 분입니다. 김장건 전 장관님,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지금 전국 농민회라는 게 있죠. 그 전국 농민회가 탄생되게끔 이 땅의 농민들을 위해서 이바지했던 훌륭하신 전국회의원이시고 대한민국 헌정의 수석 부의장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국민연대 김장건 상임고문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국민연대 상임고문 김장권입니다. 반갑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다 보셨죠? 예. 국민연대가 어땠다는 것을 이게 아시겠죠? 예. 국민연대는 자유, 정의, 진리의 깃발 아래서 서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NGO 단체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대입니다. 저는 상임고문으로서 국민연대 서영수 회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병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영수 회장에 대해서 한 말씀 내가 올리겠습니다. 유교 철학에, 중국의 유교 철학에 사내 대장부란 무엇인가? 누가 사내 대장부인가?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사내 대장부는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부귀에 음하지 아니하고, 둘째로 빈천에 변절하지 아니하고, 셋째로 권력 유무에 굴하지 않는 것이 사내 대장부다 이랬습니다. 바로 서영수 우리 국민연대 대표가 이 세 가지를 겸한 사내 대장부입니다. 여러분 믿고 지금 발기대를 성공시키십시오. 이것은 자유고 이것은 정의고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발기대를 해가지고 정말로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고,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유공자로서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3만 분이라는 GNP를 갖게 되고 5천만 국민을 가진 것으로서 세계 7위로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뒷받침하고 이와 같은 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공익법인 올람찬잔 전국 총연맹이 발기되어가지고 전국이 돼야 합니다. 전국이 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제가 물러갈까 합니다. 인도에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현자 성자. 성자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새날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겠느냐 토론을 시켰습니다. 새날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막 튀어나오죠. 다 듣고 있다가 이 성자 선생께서 눈을 떡 감고 뜨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한 거니? 새날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은 밤이 어두워가지고 새벽 날이 셀 때 밖을 내다봐라. 밖에 내다볼 때 활기차게 돌아다니는 서민들, 국민들이 형제같이 느껴질 때 이것이 새날이 오는 증거다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새날이 오려면 바로 우리 발긴 내가 설국에서 불안각서 이것이 해결될 때 새날이 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호사다 말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 하면 마가 붙습니다. 이 마 붙은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정의는 승리합니다. 사필 기정입니다. 여러분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성공과 건승이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제 특사를 가져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모님. 그러면 우리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근데 우리 동지분들은 어느 정당의 국회의원, 소속 국회의원들이 뭐 오라 그러면 이놈들이 저야 오늘 표좀 얻으려고 엄청 오겠지. 전국의 대장님들만 오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국회 헌정에 우리 국민연대의 어른들은 엄청 형님들한테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모님께서 결기를 다져주시지만 이 법률에 대해서 국회에서 명령이 우리가 발동이 되면은 이 형님들이 앞장서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 헌정에 부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최봉구 의원님을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봉구 의원님은 지금 변호사도 같이 경력이 계시죠? 아니십니까? 자, 부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경상남도 남해가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정당은 뭐 그냥 여기서 바뀔 건 없습니다만은 저도 민주화 투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연대 서영주 회장하고 개인 시금 있고 이래가지고 그 이제 고문을 있으면서 많이 얻어가서 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월남 참전 용사들이 지금 한쪽은 여기 보니까 비대위 회장실을 하고 또 한쪽 저쪽은 또 빨갱이 대회를 하는데 보니까 한쪽은 해가 지고 한쪽은 해가 뜹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면은 해가 뜨는 쪽을 갖다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우리 서혁수 회장께서는 사실은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양반이 오로지 정의 하나만 앞세우고 지금까지 몇십 년간 투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은 못 줍니다만은 엄청난 개인적인 경쟁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 회장 하나 조금 좀 아까 좀 불만이 있는 것은 국회의원도 뭐 이런저런 해서 막 걔들이 하는데 그 말은 제가 앞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어른이 결기가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가진 건 없어도 그 하나 의리, 용기, 투지력은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오늘 월남 참전 전국 그 유공자 연맹이 또 새로 발기를 했는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월남 참전하신 분들이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그게 우리 그 귀중한 목숨들이 내가 알기로는 월남전에서 한 5천여 분 이상이 희생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뭐 전상단은 말할 것 없지만 그 고역제로 계속해서 후유증 겪은 놈들이 몇만 명인데 그분들한테는 전부 여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월남 참전했던 그런 희생자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마 우리 서영주 회장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전투수당하고 그 생명수당 그게 아마 어디서 정보를 많이 되지 않느냐. 근데 저도 몇 년 전에 어떤 월남전 참여했던 모 장군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입니다. 천을 갖다가 미국 정부에서 받았는데 미국도 똑같은 수준에서 받았는데 실제로 지급되면은 100도 안 되고 15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일부 사람들은 거기 무슨 예산이 정부에서 무슨 고속도로 만드는 데 들어갔다. 이런 얘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속도로 만드는 예산이 정부에 다 책정이 된 겁니다. 누구 보기도 내가 이거 아무나 써라 본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돌아 다니고 있고, 아까 우리 서영수 회장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법 제정은 제가 국회에서 좀 압니다. 아는데, 대고 이걸 참여 수장 내놔라. 이걸 가지고는 그 얘기 안 통하는데, 왜냐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근거가 확실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청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진상규명을 해가지고, 권위 있는, 아니면 진상규명을 하려면 국회나 예를 들어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조사를 해야 그게 정당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도 생각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국가 세금으로 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또 훔쳐먹은 건 안 내놓으니까 정부가 대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가 세금을 갖다가 마음대로 쓴다면 아무나 마음대로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실히 있어가지고 국가가 돈을 지금 대신 지불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야 거의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 마음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서영수 회장께서 말씀하신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된 그게 우선이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계기로 모였다면 그보다 더 한 일도 해낼 겁니다. 지금 이 정부는 사실은 그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데 이 정부가 지금 초창부터 말하자면 여유 없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경제를 예를 들어 하나 말하자면은 경제가 과거부터요 조선소 같은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럼 조선소는 그 고급 인력입니다. 그 다음에 해운업이 한진해운이 바로 그냥 분해가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저렇게 해도 이 정부 경제가 배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정권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서민들 저소득층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 최저임금 조금 올려주고 몇 년 걸쳐서 3만 원까지는 가야 안 되는 거 올려주고 그 대신 자율들은 많이 컸으니까 이걸 조금 자율들 말하면 고도 성장보다는 같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하다 보면 조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배려가 있지 않 되겠느냐. 그리고 또 그 저소득층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NGO 단체라든가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난번 촛불 행동 때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정부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몸속에 있는데 또 본인 수술을 몇 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술 같은 거 조금 좀 의사가 좀 개는 있으면은 환자 몸을 가사리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 몸에 어떤 중병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수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가 조금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도 이거는 정부가 시행착오다. 예, 그런데 그건 앞으로 많이 이제 고쳐지기를 보고 있고 내가 전부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NGO 단체들도 정의롭게 움직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로운 행동이 국가와 민족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GO 단체가 정의로운 길, 올바른 길을 얼마나 나서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NGO 단체가 어떤 면에서는 전국적으로 힘이 큽니다. 다른 외국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영수 회장은 지금까지 몇십 년간을
국민들은 단체를 끌고 오면서 많이 핍박도 당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위에서 정치권에서도 서영대 회장이 저 사람 되게 말좀 이건 같이 벌써 다 써버렸어 그냥. 자 남아 계신 분들 네 하나 둘 셋 하면 박수 크게 쳐주세요. 오늘 네 월남 참전 전국 유공자 총연맹 발긴 대회 네 기념식인가요? 아니 발긴 대회 뭐라고 해야 돼요? 주마요. 네 발긴 대회를 줌하는 첫날 네 우리 사무실 오픈 성공리에